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일론이 트윗을 날리고 개그를 하고. 나는 포지티브. 왜냐면 기존의 그 어떤 기업의 CEO나 뭐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권위적이고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 이런 느낌도 많았고 오픈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답답했거든. 근데 일론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보통 우리 범인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근데 상당히 오픈되고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자기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그래서 이제 실수도 많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행동들도 많고. 근데 우리 범인들 자체도 가끔씩 남들이 남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들을 하잖아. 그래서 뭐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요번에 한 1, 2년 사이에 시대가 확 변하고 있잖아. 변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기존의 어떤 기득권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 움직임이 굉장히 많잖아. 이제 그러니까 테슬라나 그 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은 어떤 거기에 리더 같은 느낌? 막 그런 게 들어가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일론도 그렇고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많은데 이제 기존 그 기득권들하고의 싸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갈 것인 게 문제인데 거기서도 기존의 매스미디어는 기득권의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는 절대 혁명에 성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혁명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매체를 통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게 유튜브고 트윗이고 그 다음에 그런 코미디 프로 기존의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매스미디어 중에는 그런 코미디 프로밖에는 나갈 데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어떤 정보가 전파되고 확산되는 걸 보면 일론도 얘기하는 게 이제 밈을 지배하는 자가 밈이라고 알지 당신? 밈을 지배하는 밈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일론이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존의 매스미디어는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뜩 모아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런 이제 방식을 택했던 거지. 그치?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선전선동하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전파를 시키는 그치. 그런 방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잖아. 점조직으로 하고 있지. 근데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막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뭐 이런 얘기 자꾸 해도 제가 뭐 찌라시라고 해가지고 막 전파하듯이 지금은 뭐 트윗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스스로 이렇게 막 전파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메시지가 되게 간결하고 눈에 확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게 복잡하고 길고 지루하면은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밈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혹은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눈에 레이저 쓰는 거 레이저 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이제 소통 방법을 간파하고 아니면 일론이 뭐 거기에 잘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일론이 된 거잖아. 된 거지. 거기에서 그거에 가장 그러니까 잘 맞춰. 그거에 잘 맞춰서 딱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게 일론이 천재라 가지고 그걸 너무 잘 맞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잘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시대가 만들어낸 인물이겠지. 이 시대에 적합한. 그렇지. 왜 누가 그런 말 있어. 그 시대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앨런 같은 사람이 한 10년 전에 태어났어. 10년 전에 있었어. 그러면 성공을 못 하는 거지. 근데 마침 지금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소통, 지금 시대의 어떤 소통 방법에도 되게 잘 맞는 CEO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일론이 트윗을 날리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안 좋은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렇죠. 뭐 회사 광고 따로 안 해도 되고 혼자서 다 하잖아. 그래서 앨런 트위터에 한번 날릴 때 그 값어치가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뭐 앨런 트윗 좀 못 날리게 해라. 뭐 이런 그 불만 댓글이 되게 많단 말이야. 테슬라 투자자들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앨런 트윗 좀 그만해라. 일이나 해라. 하는데 나는 앨런의 트윗이 앨런 비즈니스에 뭐 20-30%의 값어치는 있다라고 생각되고. 아, 그런 거 그렇지.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하잖아. 앨런이 다 하는 거잖아. 그 전 세계에 테슬라 광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 비용이 얼마나 많겠어. 뭐 메이저 업체들 뭐 크게 자동차 업체들 광고비로 쓰는 게 뭐 1년에 6조 뭐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의 값어치가 앨런의 트윗에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고, 그래서 앨런이 트윗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뭐 거기에서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트윗을 날리기도 하지만 뭐 지나고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그리고 노이즈도 많이 만드는데 노이즈 자체도 요즘 마케팅이니까. 근데 도지코인에 대한 그 트윗도 되게 살짝 시작했다가 뭐 이 도지코인을 얘기하는 건지 뭐 딴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트윗을 계속해서 날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지야.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우리 같이 이제 일론을 추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듣는 읽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제 일론의 트윗에는 항상 이제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메시지. 뭐 어쩔 때는 이제 다이렉트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려서 돌려서, 그리고 뭐 어쩔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지라고 얘기했는데도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뭐 일론은 항상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나누려고 했던 것 같아. 방금 봤는데 일론이 저기 싸우고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이 폭락을 또 하고 있던데. 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테슬라도 갖고 있고, 비트코인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참, 이게 테슬라를 보면은 앨런이 이쁘고, 비트코인을 보면은 앨런이 밉고, 애증이 생기려고 그래, 애증. 그냥 사랑만 했었는데, 이젠 애증이 생기려고 그래. 내가 테슬라 주주에, 물론 이제 우리가 테슬라 그 주식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요즘 비트코인에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일론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뭐 찰리 몽고 할아버지한테 공격을 받았을 때에 비해서 그때는 그냥 우리가 그 상처가 아니 난 상처 안 받았어. 찰리 몽고 할아버지. 아니 일론한테. 아 그러니까 찰리 몽고 할아버지가 디스거스팅이라고 그랬던가? 뭐 그래도 참 할아버지 노망 나셨나? 뭐 이 정도로 넘겼는데 이거 일론이 그러니까 제가 미쳤나 이럴 수도 없고. 나도 그날은 완전히 그 패닉이었었는데 사실. 기분 안 좋더라 나도. 근데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만 보면 내가 그 비트코인이 없다라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 대부분의 비판들은 이해가 돼.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 비트코인의 한계점에 대한 얘기는 뭐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떤 화폐로서 그 교환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전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자산으로 인정을 해서 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크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마이닝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싼 전기를 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닝하는 그 업체들도 중국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이너들이 값싼 전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석탄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뭐 그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 뭐 알고 있던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일론이 새삼스럽게 왜 그렇다면은 그 전에 한 달 전에는 비트코인을 테슬라 주문하는데 비트코인을 받겠다라고 했다가 한 달 만에 뭐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한 달 만에 그 내용을 바꿨는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지. 이전에는 그 문제를 몰랐다는 건지. 응? 그래서 나는 앨런이 그 말을 하고 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는 앨런이 도지를 키우고 싶었어. 근데 도지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미미했던 애잖아. 코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비트코인을 띄워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코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도지를 띄우는 거지. 그래서 도지가 떴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어진 거잖아. 그래서 버린 게 아닐까. 비트코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그런 생각이 그냥 나의 썰. 내 비싸. 그러면 좀 심한 것 같은데? 비트코인 진영에서 엄청나게 화가 날 것 같은데? 화나지. 나도 그래서 그러니까 화가 좀 나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뭐 나의 썰이야. 근데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뭐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될까요?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일론 때문에 많이 올랐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정상 궤도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일론 효과가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래 가야 할 길로 가고 있어. 365일 스톡 투 플로우 레이셔에서 521 스톡 투 플로우 레이셔 그 기울기로 이제 빠지는 거지. 그게 이제 4만 달러 정도 요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지. 근데 이게 일론 효과가 빠지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반감기를 거치고 올라가는데 그 완만하게 갈수록 오래 올라갈 수 있다. 오래 올라가서 더 고점이 더 높을 수가 있다고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크게 비트코인 그 지지자의 입장 혹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은 안 좋고 비트코인이 올랐다 떨어지기 때문에 당황스럽지만은 좀 지켜보야겠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브랜드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지고 나락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비트코이너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나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 비트코인의 운명은 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신비로우면서도 좀 이상한. 운명이 정해져 있다. 사람의 사주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사주를 봐야겠네. 나 잘하는 분 있어. 한번 볼게. 비트코인은 운명이 정해진, 그러니까 갈 길을 가든지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 그 애매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뭐 아니면 또. 비트코인은 자기의 갈 길을 가든지 계속해서 반감기를 거치면서 희소성을 높여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치를 인정해서 소유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아예 사라지는 존재가 그렇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론이 흔들었다라고 해서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지만은 자기의 운명을 갈 거라고 하면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지 않을까. 일론이 흔들었다고 해서 흔들릴 비트코인이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건 없어질 거지. 걔는 없어질 운명인 거야.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그 어떤 권위를 갖고 그다음에 그 기득권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격은 항상 어디서든지 올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끊임없이 그 공격을 받아왔잖아. 그러면서도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 자기 운명대로, 당신 말대로 자기 운명대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운명을 뭐 개척하든지 하겠지.